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뉴스레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조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제가 메일 받은 거를 요렇게 캡처를 한 건데, 제가 무슨 작업을 했냐면 챗GPT가 이슈니까 챗GPT와 관련된 뉴스, 구글에서 뉴스를 검색을 10개를 해서 이거를 제가 메일로 받아보는 거예요. 매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제가 시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 아마 오전은 9시 정도가 될 거고요. 오후는 6시 정도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두 가지 그 시간에 이렇게 10개를 뽑아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게 됩니다. 실제 제가 메일을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오늘자 지금 구글 알림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등록해서 이렇게 메일을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과 더보기를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좀 크로스로 해야 되고 좀 고급 정보를 좀 찾아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10개를 이렇게 추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의 숨은 내용을 조금, 메커니즘을 조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기 보게 되면 뉴스 클리핑이라고 하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챗GPT와 관련된 단어 뉴스,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뉴스를 찾아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구글 시트에 이게 일단 10개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순서는 번호, 제목, 뉴스 링크, 언론사, 발행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검색을 해서 시트에 일단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된 요게 메일로 올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요, 뉴스를 검색하는 작업과 관련된 코드가, 어떤 실행 코드가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 더는 이렇게 구해진 이 결과물이 메일로 보내질 수 있도록 하는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 만들기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클릭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살짝 제가 컨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번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컨닝을 했습니다. 번호, 제목, 뉴스링크, 언론사, 발행시간 순으로 했고요. 제목이랑 뉴스링크는 조금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뉴스 모음이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챗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챗GPT에 가서, 자, 뉴챗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겠습니다. 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앱스 스크립트 기능을 써가지고 챗GPT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구글 한글 뉴스 기사 10개를 제가 뽑아보고 싶습니다. 추출하고 활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클릭되어 있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스프레드시트에 출력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고요. 순서가 맞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기자명은 빼야 되겠네요. 그죠? 기자명을 뺄게요. 그래서 발행 시간까지 해서 출력 내용을 지금 명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놓으니까 하는 방법을 여기에 소개를 해줄 겁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질 겁니다. 자,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서 구글 한글 뉴스에서 챗GPT 키워드와 관련된 기사를 수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수행 내용을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주게 되고, 뒤에 이어서 설명이 이런 단계를 거치세요라고 하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연해 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속도가 조금 느려서 그렇지, 조금 빠르면 금방금방 우리가 실행으로 옮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딩이라는 걸, 우리가 앱스 스크립트라는 것도 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앱스 스크립트의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할 건데, 스크립트 코드, 그죠?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런 코드 값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단계를 나눴죠. 일단 스프레드시트로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구글 시트로 뉴스 10개를 검색해서 시트에 저장하는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지금 코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결과를 다 받아왔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디를 가서 이런 코드를 거기다 적어주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한번 실행해보세요 라고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앱스 스크립트, 자, 구글을 열고 도구에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자, 제가 구글에 가서 여기 이 부분에 왔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 메뉴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9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요 내용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바뀐 메뉴나 바뀐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서 바꿔서 자체적으로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스크립트 편집기라고 나오죠. 자, 일단 여기에 확장 프로그램의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십니다. 자, 지금 여기는 뉴스 모음이라 해서 제가 번호부터 해서 발행 시간까지 이렇게 미리 적어둔 요 파일에서 확장 프로그램의 앱스 스크립트를 누른 상태고요. 자, 여기에 마이 펑션이라 나와 있는 부분을 지우고 여기 코드 앞서 소개해드렸던 요 코드 지우고 코드를 붙여 넣으라 하죠. 카피 코드라는 걸 눌러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 넣었죠? 지금 이렇게 코드가 좀 바뀌어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에 뉴스 모음에다가 붙여 넣고요. 다른 건 없으니까 실행을 해볼까요? 저장하고 실행을 해봅니다. 자, 실행이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읽혀지게 되죠. 지금 여기에 번호가 이미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다 통째로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여기에 앱스 스크립트에 가서 요거를 클릭해서 자, 실행을 다시 하게 되면 자, 마찬가지 실행이 시작되고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실행이 완료됐습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혹시 오류가 뜬다면은 이 오류에 대한 것도 이 챗GPT에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뉴스 모음에 가게 되면 이렇게 10개가 추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단계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챗GPT에 이어서 이거는 잘 됐고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과물을 요 메일 주소로 볼 수 있도록 해줘, 보내줘 하는 코드를 알려줘 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성 스프레드시트 앞서 제가 이제 10개를 뽑은 요 내용 있죠? 요거를 자, 여기 이 메일 주소로 올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는 지금 추출하는, 그죠? 뉴스를 추출하는 그 코드고요. 아래쪽은 지금 메일, 그죠? 메일을 보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end spreadsheet by email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주소까지 여기에 꼼꼼하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내 메일로 받고 싶어 하면은 나중에 이 코멘트 밑에 내 메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메일 주소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 메일 주소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멘트가 추가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시게 되면 이게 구글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 사용자 권한을 요청할 수가 있다. 아까 했기 때문에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죠? 구글 권한 요청할 수 있으니까 권한 요청해줘라 라는 말이고요. 얘를 복사해서 앞서 뉴스 모음이라 나와 있는 일단 요거는 뉴스를 추출하는 거고 이 코드 아래쪽에 그죠? 엔터를 몇 번 쳐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고요. 위에는 추출한 거는 여기에 추출이 잘 됐죠. 자, 이제 여기 있는 send 스프레드시트, 그죠?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내용을 메일로 보내는 이거를 클릭을 해서요. 여기 보게 되면 fetch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저장할게요. 저장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fetch가 아니라 send 스프레드시트라고 나와 있는 요거를 맞춰주시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권한 검토해서 그죠? 요거 눌러서 자, 고급 가서 제가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죠? 권한을 액세스 허용해 주겠습니다. 자, 실행이 완료됐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가서요, 새로운 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안 알림이 떴긴 하죠, 그죠? 자, 챗GPT 관련 뉴스 기사입니다. 라고 해서 메일이 이렇게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요게 표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글자가 쭉 나열되는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챗GPT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구글 시트 내용이 표 형태로 메일 내용에 들어가도록 해줘.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더불어서 표 모양은 예쁘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제가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런 웹페이지에 메일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HTML 코드를 조금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는데 얘가 코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샌드 스프레드시트 금방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 넣었었던, 그죠? 최근에 실행했었던 메일 보내는 그 코드를 조금 수정하라고 나올 거거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HTML 코드를 지금 작성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그 시트의 내용이 저장이 되고 이게 메일로 보내지는 아주 주요한 내용은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표를 예쁘게 그죠? 만들어주는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보시면은 코드를 다 몰라도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 코드를 복사를 하고 아래는 뭐 똑같은 내용일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 스크립트 그죠? 앱스 스크립트에 가서 이게 펑션 send spreadsheet by email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함수 부분을 지울 거고요. 이건 이렇게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코드로 해서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저장을 누를 거고요. 자, 마찬가지 여기에 실행을 위에 함수와 밑에 함수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 지금 코드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send spreadsheet by email이라고 맞춰준 상태로 실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행이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제가 Gmail에 가서 새로운 메일 한번 보겠습니다. GPT 관련 뉴스 기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일이 보내지는 것들이 지금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기본적으로 기본 용량이 가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쓰시게 되면. 그래서 구글에 뉴스 모음 같은 요런 워크시트, 그죠?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앱스 스크립트라는 코드를 이렇게 코드를 물어서 작성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두 개 함수가 한 번에 실행해주면 좋겠죠. 일단은 뉴스를 검색해서 시트로 가져오는 작업을 먼저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해주는 게 이 함수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돼야 되죠. 순서대로 동시에 한 번에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함수 이름을 조금 복사를 할 거고요. 자,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앱스 스크립트의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메일 보내는 함수, 이게 함수 이름이거든요. 복사해서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이 두 함수가 순서대로 실행하는 코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글자가 좀 빠졌긴 한데, 그죠? 잠시 스탑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수정 단추 누르셔서 여기에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F가 빠졌습니다. fetch인데, 그죠? 자, 세이브 해서 서브밋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함수 순서대로 실행하려면 아래쪽에 함수를 이제 묶어주는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실행했었던 함수는 mai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fetch new add send email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얘를 복사를 해줄 거고요. 이런 순서로 그렇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 앱스 스크립트에 다시 와서 이건 뭐 위에든 밑에든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순서대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줄 거고요. 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거는 요거를 실행해야 되죠. fetch new and send by email. 그래서 여기 위에 실행하시기 전에 여기 보게 되면 fetch new and send by email 이름도 되게 길죠. 그죠? 요걸 클릭해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자, 일단은 뉴스를 검색을 해올 거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메일로 보내는 작업까지 한 번에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Gmail에 새로운 메일 맞죠? 그죠?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새롭게 검색된 결과가 10개가 추출된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누적이 되네요. 그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누적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 가서 자, fetch new에 왔을 때 함수에서 기존의 워크시트 구글 시트 기사만 나오도록
싶은데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fetch news and write to sheet라고 나와 있는 이 함수가 수정되는 코드 부분이 생기겠죠. 여기 보게 되면 클리어하는 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 sheet.clear 이 부분만 조금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코드를 알아서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조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죠, 결과를 쓰는 부분에서 이렇게 적고, 자, 여기 뒤에다가 그죠, 여기 뒤에다가 클리어하는 부분들 그죠, 요거를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줄은 안 맞춰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맞춰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장을 누를 거고요. 자, fetch new and send by email이라고 나와 있는 최근에 우리가 한 번에 실행하는 요 함수 있죠? 요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그냥 바로 잘 될 거고요. 자, 뉴스 모음에 갔을 때 이렇게 10개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관련 뉴스 내용에 다시 이 뉴스가 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누적된 게 아니라 최근 게 10개만 이렇게 추출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한 이 내용들이 정해진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확장 프로그램 중에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 주시게 되면요. 우리 트리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게 지금 실행이 될 텐데,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fetch news and send by email이라고 나와 있는 이게, 그죠? 순서대로 이 두 개 우리가 시트에 10개를 추출해서 시트에다 저장해주는 함수와 이메일을 실제 보내주는 함수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함수를 하나로 묶었죠. 요게 fetch news and send by email이라고 나와 있는 요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트리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뉴스몸이라 해서 이렇게 앱스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편집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 보게 되면 트리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트리거에 현재는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여기 보게 되면 트리거 추가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여기 중에 우리가 fetch news and send by email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함수를 선택해 주셔야지 우리가 설정했었던 그죠, 시트를 작성해 주고 그다음에 메일을 보내 주고 하는 이 두 개 함수가 동시에 실행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죠. 정확하게 해서 요 함수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뭐 나머지 설정들은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벤트 소스 선택이라 나와 있는 부분에 시간 기반이라고 해 주셔야지 시간을 설정해 주실 수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매일매일 나는 그렇게 설정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1단위 타이머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뭐 오전에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후에 받아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업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 업무 개시할 때 조금 세팅을 해 두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업종이나 또 산업 분야에 따라서 이 메일을 추출할 때 적절한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요렇게 요거 선택해 볼까요? 9시?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라고 해서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트리거를 지금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는 뭐 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설정했었던 그 코드가 그죠? 이렇게 실행되는 게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시간, 아까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실행이 된다 했었죠. 그래서 그 실행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세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뉴스 시스템을 만들어준 결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했던 이 그 함수에 만들어지는 이름이라든지 근데 코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똑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 또는 작동이 된다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가고, 또 작동이 안 되고 오류가 생겼다면 오류를 수정해 나가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뉴스 메일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죠? 요렇게 메일 알림이, 그죠? 구글 알림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챗GPT와 관련된 뉴스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구글 뉴스에서 이렇게 10개를 받아오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챗GPT를 가지고 코딩이란 걸 조금 해보셨어요. 조금 어려우셨죠? 자,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챗GPT로도 가능하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 큰 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메일링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